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지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연설인 만큼 최대 화두는 경제였는데요. 무려 59번, 59회나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현재 우리 정부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커피를 마실 때,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모닝의 주인이 된다.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모닝을 월 15만 원에 만나세요. 기회는 오직 10월 한 달뿐. 모닝 스마트 오토 기준 유효율 40%, 선수율 15%, 금리 2.9%, 36개월 할부,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네,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이 보입니다. 네, 시사평론가 정영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가졌죠. 그렇습니다. 경제라는 단어가 59번이나 사용됐습니다. 네, 경제 59번, 또 안전이 19번이고요. 재정 16번 이렇게 키워드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경제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금이 위기 극복의 최후의 골든타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골든타임이다. 그렇습니다. 과연 네티즌들은 어떻게 이걸 또 받아들였는지, 또 공무원 연금 개혁 얘기도 비중 있게 좀 다뤘던 것 같고요. 네티즌들은요, 일단 뭐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대신 이제 박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는 이거 세금 인상 뜻하는 거냐? 왜 이렇게 요즘 오르는 게 많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 또 경제 살리기 올인은 취임 때부터 했던 것 같은데 지난 2년간 결과가 결국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건 좀 이상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새벽이었죠. 북한이 전통문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위급 접촉에 관해서 우리 측 요구에 사실상 무산을 통보한 게 아니냐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결론은 그겁니다. 삐라를 못 보내게 하면 대화를 할 거고, 지금과 같으면 이제 대화를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우리 측에 이제 공을 넘긴 건데 사실상 내일로 원래 약속이 돼 있었던 고위급 접촉 개최는 이제 사실상 어려워진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정부는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는 정부 통제할 수 있는 사안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티즌들은요, 만날 필요 없다. 그들한테 약속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런 그 강력한 그런 댓글도 있고요. 또 서로 원하는 게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남과 북은 대화가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 또 군비를 차라리 증강을 해서 대비 강화하고 시정일관 버티게 하는 것이 북한에는 정답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북한의 이번 전통문에 대해서 비판적인 댓글이 많았고요. 하나는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갈등했을 때 정말 좋은 사람이 누구고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좀 의미심장한 댓글도 하나 있었습니다.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참 어렵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 집안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가지고 뇌사에 빠뜨린 사건,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검찰이 이를 해명한 무슨 자료를 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상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1년 6개월형 받았다는 뭐 뉴스까지는 많이들 이제 접하셨을 텐데 그 후에 거센 그 여론 후폭풍이 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검찰이 입장 발표문과 해명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거든요. 그러니까 10여 분 동안 뭐 빨래 건조대로 내리친 건 이건 정당방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 이런 내용이 이제 주로 있었는데 문제는
이 폭행을 했다고 하는 그 최 씨를 상습 폭력 전과자로 첫 줄에 이제 못 박았다는 데 있습니다. 네. 해명 자료 첫 번째 줄에 이 최 씨는 수차례 폭력 전과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YTN 취재 결과 아무런 전과, 범죄 경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 검찰이 좀 근거 없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최 씨에 대한 어떤 인신공격까지 했다. 이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2년 전에 친구들과 싸워서 한 차례 보호 처분 받은 적은 있는데 이건 형사처벌과는 무관한 만큼 이거 전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과는 없었는데 네. 검찰이 좀 과하게 자신들 어떤 뭐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좀 사실과 다른 얘기를 썼다는 겁니다. 네. 한 네티즌은요. 그게 전과면 여의도는 교도소냐. 여의도가 교도소에서. 국회의원들 이제 뭐 이런 예. 댓글도 있었고요. 아, 네. 더 이상의 범죄 피해를 막아줬기 때문에 포상금을 오히려 지급해야 된다는 포상금을 의견들. 지급하라. 네. 그리고 전과가 있던 없던 간에 자기 집 침입한 사람 그냥 두는 게 이게 정상이냐. 제발 정신 차려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이런 걸 국민 배심원 재판으로 해야 된다. 배심원 재판하면 이거 정당방위 분명히 무죄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의견들까지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그 여러 뉴스를 보면 각종 세금에다가 공공요금이 오른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수도 요금도 인상된다는 보도가 있죠?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요. 전국의 하수도 요금이 2017년까지 평균 2배 정도 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안전행정부가 이제 얘기한 건데 지금 현재 하수도 요금이 원가의 35.5%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낮은 요금 때문에 지방 공기업 부채의 어떤 주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걸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원가 정도는 최소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적어도 2배 가량은 이제 앞으로 오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네티즌들은요.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당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교통비, 주민세, 죄송합니다. 교통비, 주민세 다 오르는데 이제 남은 건 내 월급만 오를 차례인 것 같다. 네. 근데 내 월급은 왜 도대체 언제 오르는 것이냐 이제 이런 의견도 있고요. 월급이 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증세로 욕 먹을 듯 하니까 이 세금 아닌 걸로 자꾸 올리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도 함께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자꾸 이것저것 오르는 이 상황 정부가 좀 뭔가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유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면 네. 오히려 사망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 예. 이게 맞는 이제, 말입니까? 글쎄 뭐 스웨덴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예. 지난 20년 동안 여성 6만 1,000명 그리고 남성 4만 5천 명을 추적 조사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3잔 이상 우유를 마시는 사람은요. 심장병 등으로 사망할 위험이 적게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된 겁니다. 특히 하루 3잔 이상 우유를 마시는 여성의 경우에는 조기 사망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 2배에 달했다고 하거든요. 오호. 또 우유 마시면 보통 뭐 칼슘 많이 들었다, 뼈 튼튼해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예. 우유를 많이 마시더라도 골절이 덜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하. 스웨덴 연구인데 글쎄요. 네티즌들 반응은 이렇습니다. 예, 그래도 우유 석잔보단 우유 석잔 먹는 게 술 석잔 먹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은데. 술보다는 알겠죠. 예. 그리고 또 한 네티즌은 사람이 소의 젖을 먹는다는 것부터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네. 의견도 있고요. 네. 가뜩이나 우유값 비싸서 지금 우유가 남아 돈다고 하는데 이제 더 안 먹을 것 같다. 잘 됐다. 이제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네티즌은 먹으랬다가 말랬다가 참 헷갈린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정말 헷갈리네요. 예, 연구마다 이렇게 서로 다르니까 정말 뭐 소비자로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정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세월호에서 추가로 발견됐던 시신이 방금 인양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추가로 발견된 시신이 방금 인양됐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이것이지요. 현재 우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경제 활성화라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1223번님께서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그리고 안전이죠.
2255번님께서는요. 지난 2년간 경제 활성화한다고 했지만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고 싶네요. 라고 또 적어주셨군요. 휴대전화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주장한 경제 활성화가 현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분야인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물정 0945번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승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네, 지금 시각은 6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2부 교통 상황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도심 곳곳에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신촌도 이대역에서 아현역 쪽으로는 이미 시속 10km 미만입니다. 반대편도 제속도로 밑돌며 이동하고 있는데요. 대학로 따라 이화역, 지금 해화역에서 해화동 교차로까지도 양 방면이 정체 서행입니다. 동서문로는 쌍굴다리에서 지금 성신여대 입구까지 차간역이 많이 좁혀져 있고요. 반대편도 신호 2번 정도는 예상하셔야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지금 한남대로 강남대로 교통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남산 1호터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주변 2, 3호선도 모두 강남 쪽으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강남대로 지금 신사역부터 노년역까지 양 방면이 정체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새누리당이 어제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와 야당에서는 여당 개정안으로 연금 개혁은 절대 안 된다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첫 번째 정면 인터뷰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TF위원장을 맡으신 분이죠. 이한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누리당에서 이 개선안 만드셨는데요. 우선은 이제 60살부터 받기 시작하는 연금을 65세로 연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게 제일 큰 이유는 재정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늦게 받도록 하면은 좀 개선된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2031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예. 65세부터 받는 것은요. 네. 그때쯤 되면은 정부가 상당 정도 이 고령화 정책을 정비를 해 두었을 때가 아닐까. 네. 그래 생각을 해서 그때까지는 대충 이제 고령 세대들도 일자리가 제법 마련될 수 있을 거다 하는 네. 그런 가정을 이제 전제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그러면 퇴직해서 연금 받을 때까지 5년 동안 손가락 빨고 있으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쯤 가서는 무슨 대책이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전반적으로 네. 외국에서도 보면은 고령 사회가 되면 될수록 각종 연금이나 이런 혜택을 뒤로 미루잖아요. 그리고 일자리는 또 많이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죠. 네. 우리도 2031년이니까 지금부터 15년 뒤잖아요. 그죠? 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예, 네. 그때부터니까 이제 그동안의 대책 다 마련한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무원 정년 연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무원 정년 연장 문제는 예를 들어 그때쯤 되면 또 모르죠. 네. 그러나 지금 연장해달라고 하는 건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지금은 네. 60세잖아요. 그죠? 예. 60세 지나면은 저 연금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60세로 하고. 그래요. 그때 돼서 예. 그때 저기 연장이 안 되겠어요? 65세로? 아, 그때쯤은 연장될 거로 기대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 그렇죠. 예. 연금 수급은 65세 하는 건 2031년부터 하고 네. 공무원 저 계급 연장은 그 내년부터 하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다음에 이 퇴직 수당 같은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하셨죠? 예. 그 문제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현재는 공무원들한테 퇴직 수당 주는 것이 민간 기업에 비해서 좀 불리합니다. 네. 그래서 신규 공무원의 경우에 공무원 연금 제도 현재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과 같은 틀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퇴직금도 민간 기업하고 똑같이 주겠다. 네. 그러니까 1년 근무하면은 1개월씩 분의 이제 퇴직 수당을 주는 걸로 그렇게 계산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네. 그렇게 하면은 현재보다 재정 부담이 늘어나죠. 그죠? 퇴직 그렇겠죠. 수당 늘어나는 만큼. 네. 2016년부터 2080년까지 계산하면은 이걸로 늘어나는 금액이 232조 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른 거 조치를 해서 이제 재정 수지 효과 개선하는 거 감안을 해서 봤을 때 요것 때문에 이제 좀 개선 효과가 떨어져서 네. 최종적인 정부 재정 부담은 356조 원이 감소되는 걸로 네.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네. 퇴직 수당으로 인해서 재정 절감 효과가 좀 낮아지는 부분은 뭐 감소하는 거다. 예, 다른 거가 좀 있으니까. 네, 예. 다른 거에 있어서 더 감축을 한다 이런 얘기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소득 재분배 기능 이야기인데요. 고위직에게는 좀 불리하고, 하급직에게는 좀 유리하게 한다는 것인데, 야당 쪽이나,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뭐 꼭 그렇지 않다. 고위직보다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이 더 많이 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건 절대로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다. 이것은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네. 이 좀 연금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러나 비교할 때는 네. 같은 근무 기간이냐 아니냐 또 같은 시기에 공무원이 됐느냐 아니냐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전제 조건 없이 그냥 아무거나 갖다 대서 이렇게 비교하면 그거는 잘못된 비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한구 위원장님께서는 아직도 공무원 연금 수준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 국민연금 쪽으로 처럼 더 낮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이거 누가 네. 남 돈 못 받게 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 재정 사정이 원체 어렵기 때문에 예. 공무원 연금을 좀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자꾸 국민연금보다도 나쁘다 이런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네.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게 어떤 자료로 비교해봐도 예.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요. 예.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것도 가정을 비슷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보면은 공무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왜 연금 기여금을 내잖아요. 그죠? 네. 그럼 기여금 합계하고 네. 연금을 받는 합계 예. 연금하고 또 퇴직금 받는 이렇게 합계를 해서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요. 네. 그러니까 분모가 기여금 합계고 예. 분자는 연금 플러스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예. 그렇게 해보면은 지금 공무원 연금의 경우는 여전히 높다.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임용된 사람 이것도 연도마다 다 달라요. 예. 2010년에 그거 한 사람 한 30년 근무하고 또 국민연금 한 30년 분 사람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네. 공무원의 경우는 2.4배가 되고 예. 그 비율이 예. 그런데 국민연금의 경우는 1.5배
내지 아주 좋게 봐서 2배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직도 이게 이제 개혁이 된 뒤라도 네. 예, 아직도 국민연금보다는 많이 받는 편이다. 예, 그렇게 자기가 부에 비해서 말이죠. 네. 예. 네. 그런 얘기시군요. 네. 자, 그런데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헌법 이거 빨리 처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시기를 꼭 올해로 이렇게 못을 박아서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굉장히 급하니까 그런데요. 네, 뭐가 그렇게 이제 급합니까? 이랬습니다. 네. 우선 내년도 이렇게 보시면은 일정이 예.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군요. 네. 우리 정치 일정상 보면은요. 예. 내년 말고는 예. 선거가 없는 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선거 그러니까 저는 1년 네. 1년 정도 시간을 갖는 기간이 거의 없고 네. 2022년이나 돼야 그런 시간이 갖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때까지 이 공무원 연금 재정이 어떻게 될 거냐? 무지무지하게 심각하게 됩니다. 네. 암만 적게 계산해도 소위 재정 보전금이라고 추가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예. 53조 원입니다. 예. 그러면 국가 부채가 그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끝을 내야 되는데 네. 그럼 내년에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내년 4월까지가 이게 선거 전 1년이거든요. 네. 그죠? 네. 저 후년 4월이 선거니까. 네, 총선. 네, 네. 그렇죠. 내년 4월까지가 이제 그건데 마침 내년 2월에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합니다. 네. 그러면 1월부터 아마 국회가 안 돌아갈 겁니다. 예. 그리고 전당대회 끝난 뒤에 한 달 또 국회 안 돌아갑니다. 네. 그러면 4월 한 달 딱 남는데 네. 그때 이 경제혁신 관련법하고 예. 지금 수없이 지금 산적한 법을 통과시켜낼 재간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데 네. 결심만 하면 되는 거니까 빨리 하자. 이게 원체 재정 사정이 급박하고 이 자칫하면은 이거 한 10년 20년 되면은 정말로 공무원 연금 제도 없애자는 소리까지 나올 판이니 예.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빨리 하자. 좀 끝내주면은 고맙겠다. 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딱 한 가지요. 이거 야당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절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타협할 물론이죠. 타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 야당이 타협할 자세가 돼야죠. 예. 이거 주고받고 할 것도 없어요. 네. 이거 계산이 빤하니까 이거는 우리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바꿔봤자 예. 이 지금 정부는 별로 혜택이 없어요. 다음 정부부터예요. 네. 그래서 자꾸 이거 지연 작전 쓰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한구 의원이었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안에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군요. 이번엔 야당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적연금 발전 TF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강기정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문제 좀 여쭤보겠는데요. 여당에서는 금년 안에 꼭 처리를 해야 되겠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강조를 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선거가 없는 해가 내년밖에 없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2022년까지 가야 된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두른다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수순이 있고 수순이 있다? 절차가 있는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올 2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요. 네. 3대 직영연금에 대해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네. 직영연금의 재정 추계를 하고 계산을 하겠다. 예. 그래서 2015년에 처리하겠다. 예. 무슨 말씀이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연금 개혁을 하려면 우선 첫 번째가 재정 추계를 잘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가 그 연금의 수혜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예. 이 두 가지 없이는 아무리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에서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의 청와대에서는 수순을 밟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12월에 하겠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니 우물가에서 다른 불도 떼고 숭늉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물가에서 숭늉 바로 길러
물로 바가지로 뜬다 해서 떠집니까? 네. 네, 그런 격이죠. 네. 그러면은 뭐 개정 추계도 하고요. 수혜자들과 대화를 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때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조건이 갖춰질 때입니다. 그것이 한 달일 수도 있고. 네. 아니 그 추계가 되고 오늘 예를 들면 저희들이 4시부터 2시간 동안 정부의 4대 연금 담당 부처에 보고를 받았어요. 예.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아하. 받아보니까요. 예. 우리 TF 의원들이 다 의원님들이 놀란 거예요. 왜요? 우선 공무원연금이 바뀌면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이 준용되어서 함께 개정됩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적연금 설계가 돼야 됩니다. 지금 예. 정부가. 예. 두 번째로 공무원연금의 개정에 따른 재정 추계, 즉 2080년에 2,000조가 부담이고 442조가 줄어든다,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재정 추계 있잖아요. 네. 이 재정 추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안행부 정부 당국으로부터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 재정 절감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질 않는 겁니다. 네. 했더라 하더라도 부족하게 한 거고. 예.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 절차 이건 둘째 문제고 예. 가장 기본적인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네. 연금 개혁을 하겠다니 야당 입장에서는 참 속아 웃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방식이. 빨리 하라고 그러시죠, 뭐. 아니 하라 그랬어요. 예. 빨리 하라 그랬어요. 그때 언제까지 한답니까? 이건 그걸 하지 않고 법안을 냈다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새누리당이 소득 재분배 기능에 대해서 이번에 의견을 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TF에서 정부 측에 물었어요. 공무원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새누리당이 냈지 우리가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네. 이런 식이에요. 새누리당이 물어보시죠, 뭐. 아니 그건 네,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구체적인 답이 아직 없다. 아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준비가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소득 재분배 문제는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먼저 질문하면요. 이 하후 상박 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새누리당에서는 네, 예. 하후 상박이다. 이런 원칙에 관해서는 야당도 동의하시죠? 아니 말로는 새누리당이 하우 상박이라건데 예. 새누리당 안도 그렇고 정부 안도 그렇고 중하위직 공직자들은 연금의 20%가 삭감돼요. 예. 뭐가 후합니까? 그러면 지금 공무원 연금은 고소득 연금자들이 문제지 밑에 하위직 연금자들은 20%씩 깎은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후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래쪽도 박하고 위쪽도 박하다 그래서 하박 상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셨더만요. 예. 이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새누리당이나 정부는. 네. 그 2028년까지 2,000조가 어쩌다 440조가 어쩌다 하면서 국민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2,000조가 어쩐지 400. 그런데 제가 직접 정부를 불러서 확인해 보니까 정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추계다 검증을 하질 않았던 거죠. 네. 네. 자, 그다음에 그 연금 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이제 60세에서 65세로 연기시키는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아주 그 문제도 그런 거예요. 예. 지금 고령화의 추세고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또 세계 여러 나라도 65세 또 67세까지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그거야 아니고 예. 지금 60세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받는 입장,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60세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또 지금 60세를 주고 있고 네. 이걸 바꾸고 싶으면 정부가 네. 사정 변경이 생겼으니 야 60세로 하자, 아니 65세로 하자. 예. 그러면 공무원들이 아니다. 우리가 그러면 60세에 정년해가지고 예를 들면 65세까지 손 빨고 있을 거냐, 예. 손가락 빨고 있을 거냐, 어떻게 할래? 예. 그럼 무슨 퇴직 수당을 올려준다. 의논을 해서 안을 내놔야 되는데 예. 지금은 주장만 있을 뿐이죠. 정부나 새누리당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다. 예. 주장으로 가지고 그걸 안이라고 하면 주장은 대한민국 국민 다 있고 국회의원 다 있습니다. 네. 그걸 안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꾸. 예. 그래서 황당한 거죠, 지금.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을 일단 내놓았으니까. 그쪽에서 내놓았으니까. 안은 내놓았다면서요. 제가 오늘 그랬어요. 정부 측에. 예. 법안 언제 낼래? 정부 입법. 정부 입법. 예. 네, 그랬더니 저희들은 낼 계획이 없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소득 재분배 기능 검토도 안 해본 새누리당, 재정 추계도 제대로 안 해본 새누리당 안을 그럼 정부 안이냐? 아니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럼 정부는 뭐냐? 2009년에 제가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함께 했습니다. 안행부에 있었을 때가. 2007년 국민연금 개혁할 때 제가 책임지고 여당 간사로서 했습니다. 네. 그때 2번 경험을 봐도요. 이렇게 안 씁니다. 어떻게 하냐? 정부는 당시에 야당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법을 내고 싶은데 어쩌습니까? 동의 좀 해주실랍니까? 또 공무원 노조한테 가서 야, 이 정도는 국민 눈도 있고 그러니까 좀 줄일 건 줄이고 또 늘릴 건 늘리자. 이런 노력을 정부가 하나도 않고 더 나아가서 정부 입법도 않고 뭐라 그래놓고 야당 보고 뭘 해주라 그래요. 야당이 어떻게 합니까? 재정 추계를 어떻게 야당이 해요? 그건 정부만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뭐 당론으로 의원 전원이 다 찬성했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을 다 내놨으니 이 안을 놓고 어차피 토론을 하시긴 하셔야 되겠네요. 아니 그 안을 가지고 왜 토론을 합니까? 그건 토론의 대상도 안 된다. 그건 토론은 할 수가 있는데 의미 없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백날 그 토론을 해서 국회에서 그러면 그 노사예요 지금. 정부가 노라면 정부가 사용자라면 그 공무원이 노동자입니다. 네. 피고용인. 네. 노사는 지금 아무 입장이 없고 그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제3자들이 앉아서 국회에서 밤나라 배나란다? 이건 언뜻 보면 국회에서 그렇게 해야죠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연금에 지금 대해서는. 알려지기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어떤 안을 머지않아서 내놓으실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실이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 저희들은 지금 오늘도 정부 당국자 만났고 금요일 날 또 가입자 대표 공무원 노조나 국민연금 노조도 만나고 작업 중이시군요. 아니 저희들은 대토론회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거고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안을 낼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를 스크린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 뿐이죠. 그럼 저 새누리당 안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정부 안을 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정부 안을 내라. 책임지고 내야지요. 그게 정부 안이 근데 이것은 전 세계나 모두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안 하겠다고 정부가 하니까 이상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안을 내놓으시면 그때도 다시 한번 인터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왜 안 된다는 거죠? 넥센은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던데.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품질도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현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경제 활성화라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0813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군요. 경제 활성화로 서민들보다 있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월급은 오르지도 않아요. 라고 적으셨고요. 1676번님께서는 세금 감면을 소비에 중점을 두니 호화 소비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지출에 관한 세금을 대폭 감면해 준다면 고용도 많아지고 소비가 순환되지 않을까요? 라고 적어주셨군요. 아직 의견 보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